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0주차 1강 비대면 강의 녹화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대면 강의로 그 헤라클레스의 12가지 위협, 업적, 고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6가지 얘기를 먼저 했고, 이제 나머지 6가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는 그 그리스 안에서 6가지 일들이 말하자면 국내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는 이제 국외에서, 그리고 세계의 동서남북 스케일이 그렇죠. 세계의 동서남북, 그리고 세상 끝, 그리고 저승, 이렇게 6가지 장소가 나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위치의 배열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인들 세계관에서의 뭐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크레테, 뭐 그 밑에 다 다른 것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 땅의 끝이죠. 크레테. 크레테에 가서 미노타우로스의 황소. 그러니까 미노타우로스의 황소란 말이 이상하죠. 예. 미노스의 황소죠. 예. 원래 미노타우로스가 미노스의 황소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그 사연이 있었죠. 그러니까 미노스 왕이 자기 왕권의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포세이돈에게 징표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이제 황소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 황소. 그 황소가 그 파시파에를 뭐 유혹했나? 파시파에가 유혹을 당했나? 해서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을 낳기도 했지만 그걸로 분이 풀리지 않은 포세이돈이 그 황소 자체를 미치게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황소를 가져와라 라는 미션을 받고 크레테에 가서 그 황소를 제압해서 가져온 거죠. 산채로. 그랬는데 역시 이제 그 소를 무서우니까 에우리스테우스가 에우리스테우스죠. 에우리스테우스가 놔줘라 그래서 마라톤에 놔줬고 나중에 테세우스가 그 황소를 잡아옵니다. 뭐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 미션은 이제 북쪽으로 갑니다. 그리스인들의 북쪽은 우리식으로 하면 함경도쯤 되는 데인데 그 북쪽에 트라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레스의 고향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북쪽 거친 동네인 거죠. 전쟁의 신의 고향인 만큼. 그 트라케에는 사람 잡아먹는 디오메데스라는 사람이 키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디오메데스의 말을 잡아오라는 건데 그 디오메데스와 싸워서 그 디오메데스를 마치 그 테세우스가 나중에 흉내내는 것처럼 디오메데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말 먹이로 주는 거죠. 자기의 말 먹이로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을 가져오다가 이 말들은 뭐 들짐승한테 잡혀먹겠다라는 뭐 무시무시한 말치고는 좀 시시한 결말이 있었고 그 여담으로 일리아스 우리가 이제 나중에 트로이 전쟁을 다룬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얘기해야 될 텐데 그 일리아스의 영웅 중에 디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용맹하고 또 정의롭고 그런 사람인데 일설에는 이게 이제 이 사람 잡아먹는 말 키우던 디오메데스랑 같은 사람이었는데 일리아스에서의 좋은 사람 나와서 후대에 이제 갈라놨다라는 얘기도 있으나 그 강대희 선생님 얘기는 이 일리아스에 나오는 디오메데스는 아르고스 출신 펠레폰네소스 반도 쪽 사람이라서 이 트라케 북쪽에 있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으로 봐야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디오메데스를 말먹이로 했던 얘기했고 그 디오메데스의 말을 잡아오는 길에 들렀던 곳이 펠리아스 왕의 딸 펠리아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아르고의 모험이라는 곳에 같이 참여했던 용사였고 그 왕의 딸이 알케스티스인데 이 알케스티가 굉장히 현숙한 부인으로 꼽히는 사람이죠. 그 알케스티스가 아드메토스의 부인이었는데 이 아드메토스는 뒤에 다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아폴론과의 친분으로 인해서 아폴론이
죽을 위기가 닥쳤을 때 대신 죽어줄 사람을 구하면 그걸로 그 사람이 아드메토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죽음의 신으로부터. 그래서 정작 죽을 때가 돼서 아드메토스가 자기 대신 죽을 사람을 찾는데 부모들도 대신 죽어주지 않아요. 참 뭐랄까 히라빈들의 그 냉정한 현실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뜻밖의 부인이 대신 죽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뭐 죽으려고 하는데 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따 그림도 보여주겠습니다만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신이 그 알케스티스를 찾아왔는데 그 알케스티스를 구해내기 위해서 헤라클레스가 죽음의 신과 맞짱 떠서 죽음의 신을 무력으로 물리친 거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은 무력을 사용하는 존재인데 그 무력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적인 존재를 이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힘을 넘어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헤라클레스는 뭐 좀 우리는 오늘날 우리나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냉정하게 구별하는 그런 시대의 사유는 아니고 신화적 시대라는 게 그러면서 정신적인 용어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버전이 있고 장례 다 치르고 무덤에 가서 구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데스에서 구해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뒤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죽어서 하데스에 갔는데 페르세포네가 그 사랑에 감동해서 돌려보내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뭐랄까 육박감 있는 지금 크레테의 황소를 제압하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조각이 박진감 있죠? 이 조각은 아우구스트 크리스만 독일 사람이네요. 1853년의 작품이고 슈베린 성 독일에 있는 슈베린 성의 정원에 있다고 합니다. 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자, 이건 우리가 늘 보게 되는 화가 구스타프 모로의 그림입니다. 자기 말에게 잡아먹히고 있는 디오메데스. 저 위에 멀찌감치 높이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건 헤라클레스겠죠. 뭔가 그 끔찍한 삶과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 영웅의 모습, 이렇게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도를 잡을 생각을 했다는 게 참 대단한 화가인 거죠. 아까 그거는 1865년 작품이었고요. 자, 이것도 역시 디오메데스를 말먹이로 제공하고 있는, 진짜 씹었어요. 저 꿇어 앉아 있는 사람은 뭐 디오메데스의 하인이었을까요? 이 작품은 루카 조르다노 1680년에서 90년 사이의 작품입니다. 여기 말이 싸나워 보이죠? 요거는 작자를 못 찾았는데 그림이 멋있어서, 이거는 이제 헤라클레스가 그 말들을 다루고 있는 흑마, 백마. 그리스에서는 백마가 더 좋은 종자고 흑마가 좀 싸납고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종자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그림 멋있죠? 헤라클레스가 죽음의 신, 얼굴이 잘 안 보이지 않지만 여기 죽음의 신도 근육질이에요. 죽음의 신과 싸우고 있는 장면이고, 헤라클레스 엉덩이 멋있죠? 알케스티스가 이제 거의 가사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입니다. 남편 어디 있나요? 무책임한 그 남편. 남편이라 보기엔 나이 들어 보이는데 부모일 것 같죠? 호주는. 이 작품은 프레드릭 레이튼경, 로드 레이튼, 1869년에서 1871년. 살아있을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였다는데 우리가 잠깐 보도 알 수 있듯이 뭐 바로 확 들어오긴 하는데 깊이 뭐 이런 건 좀 약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 끝났고, 아까 설명했던 것 좀 보충하면, 아폴론과 아드메토스가 어떻게 된 인연인가, 뭐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 테세우스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죠. 했나? 할 건가? 자,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영웅인데, 테세우스의 아들이 있죠. 히폴리토스라는 아들이 있고, 그 히폴리토스를 새엄마가 파이드라는 새엄마가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그 새엄마가 고민하다가 히폴리토스에게 고백을 했는데, 히폴리토스가 추잡하다고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고, 그에 따라 파이드라가 수치심에 죽으면서 그 전형적인 우리 벨레로폰 얘기할 때처럼 귀부인에 의해 거절당한 귀부인이 모함하는 편지를 쓰고 죽는 얘기, 그 방식으로 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다. 죽어버려라 이랬겠죠. 근데 당장 포세이돈이 그 소원을 들어주는 바람에 히폴리토스가 죽었고,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고 테세우스가 후회했는데, 여기에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었다. 왜냐하면 포세이돈의 약속은 세 가지였는데 마지막 소원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를 돌릴 수가 없었다라는 쪽과, 지금 이 버전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아폴론의 아들이면서 명의, 동양의 화타 같은 명의였는데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살렸다는 거죠, 히폴리토스를. 그랬더니 제우스가 보고서, 또는 하데스가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저런 식으로 사람을 살려놓으면 저승의 질서가 무너진다. 뭐 그래서 제우스가 벼락을 던져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폴론이 아버지가 한 짓이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우스의 벼락을 제작하는 퀴클롭스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제우스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신인 아폴론이 아드메토스의 양치기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아드메토스는 되게 뭐랄까 경건한 사람이라서 아폴론에게 못되게 굴지 않고 아폴론에게 잘해줘서 서로 우애가 생겼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폴론이 여러모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알케스티스를 차지할 때도 그 알케스티스의 아버지가 또 구원자들을 경쟁을 시켰는데 도와줬고, 또 뭐 양치기를 했었으니까 가축들도 증가했고, 이때 또 일화가 그 헤르메스가 이때 태어나서 아드메토스, 아폴론이 돌보고 있던 아드메토스의 양들을 훔쳐간 일화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운명의 여신까지 설득을 해서 대신 죽을 사람 있으면 죽을 수 있다, 뭐 안 죽을 수 있다, 아까 했던 거 대신 죽을 것을 자처했던 알케스티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처럼 이게 이제 헤라클레스 구출한 이런 얘기는 에우리피데스의 알케스티스에 나오는 버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연에서는 페르세포네가 이제 보내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향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저승에서 자기 부인을 돌려받는 사람이 둘인데, 여기 나오는 이제 아드메토스가 있고, 또 하나는 유리디케를 돌려받았던 누구죠? 오르페우스가 있잖아요. 근데 오르페우스는 다시 뺏기잖아요, 뒤돌아보는 바람에. 근데 그 이유가 자기의 목숨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대신 알케스티스는 자기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플라톤이 향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동쪽으로는 아마존강, 아마존 강이 아니고 아마존 내 여왕의 허리띠를 가져와라, 이런 미션인데, 뭐 허리띠가 뭐 에우리스테우스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만 딸이 필요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조금 좀 웃기는 것은 아마존 여왕은 그 아레스의 딸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의 딸이라서 아마존 여왕에게 이 허리띠를 내린 거는 뭐 여인을 위한 허리띠가 아니고 승리를 위한 허리띠였던 거죠. 그런데 뭐 그 딸이 무슨 여무사일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허리띠를 가지러 갔는데, 원래는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사실은 뭐 좀 야하게 해석하자면 허리띠를 푼다는 건, 뭐 여자가 허리띠를 푼다는 건 몸을 허락한다는 뜻일 텐데, 그래서 뭐 동침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버전에서는 이 아마존 여인들이 공동체를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딸을 계속 낳아야 되잖아요. 아들은 뭐 죽인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 외부 남자들을 받아들여서 수태를 하게 되는 기간이 있는데, 마침 그때쯤이라서 그 수태하던 기간이라서 순조롭게 일이 풀리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헤라가 또 이제 회방을 놔서 아마존 여선사로 분신해서 헤라클레스가 우리 여왕을 납치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결국 혈전을 벌이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버전은 이 아마존 여왕이 히폴리테인데, 히폴리테의 또 동생이 멜라니페라는, 동생인지 뭐 언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멜라니페라는 자매를 납치를 해서 그 몸값으로 받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행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또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냐면, 트로이아의 왕녀 헤시오네를 구출하게 되는데, 그 트로이아의 그 왕이, 당시의 왕이 라오메돈이었고, 그 포세이돈이 이제 아폴론하고 같이 이 성을 쌓아줬다고 해요. 라오메돈, 트로이의 성을. 이 성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에서 1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들 얘기가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라오메돈이 되게 인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서 바다 괴물을 보내서 이제 그 트로이를 황폐화시키고 있었는데, 결국 그 전에 페르세우스 얘기할 때처럼 그 안드로메다 얘기처럼 헤시온의 왕녀 헤시온을 제물로 바쳤는데, 지나가던 헤라클레스가 바로 이제 괴물의 입속에 들어가서 배를 찢고 나왔다, 뭐 이렇게 해서 구출했다 이거죠. 근데도 역시 또 보답을 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12가업이 끝난 다음에 라오메돈을 쳐들어가서 트로이를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트로이가 함락된 건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거죠. 이미 그 전에 신화적으로 전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화적으로 전례가 있다는 거는 신화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그 그림과 다른 이건 아마 하데스 내지는 뭐 무덤가에서 구해오는 것 같은데, 그림이 독특하죠? 예사롭지 않아요? 세잔느의 그림입니다. 1867년 붉은색이 헤라클레스 되고 충들어진 것이 알케스티스겠죠. 이거는 뭐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게 카드 그림이에요. 카드. 리빅이라는 사람이 모아놨던 옛날 카드들 중에 하나인데 1939년작이랍니다. 그 히폴리타의 거들, 허리띠를 갖기 위해서 헤라클레스죠, 몽둥이 사자가죽 아마존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병 그림이죠. 자, 헤라클레스. 이 화병 그림에서 기본적인 방식은 여자들은 흰색으로 칠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자는 이제 까만색인 거고, 헤라클레스고, 그리고 이기는 쪽은 왼쪽에 보통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헤라클레스. 이 그림은 기원전 6세기 그림입니다. 아까 멜라니페 얘기했죠? 이 멜라니페. 미안합니다. 멜라니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얼굴이 귀엽게 생겼어요. 요전사인데. 아마존이라는 말이 원래 한쪽 가슴이 없다라는, 아가 부정어고, 마존이 이제 젖가슴이라는 말이라서 여기 한쪽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긴 한데, 한쪽 가슴이 있으면 활 쏠 때 걸리적거린다고 해서 어릴 때 제거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모자이크거든요. AD 400년 정도 터키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해시오네를 구하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인데 여기는 뱃속으로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죠. 뭐 때려잡는 분위기긴 한데 여기 해시오네가 이쪽에 있고 뒤에 트로이 성이 보이죠. 이게 신들이 지어준 성이기 때문에 꼭 나와야겠죠. 저 옆에 있는 여인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1652년에서 1730년 사이 되게 긴 기간인데 이거는 이제 사파인지 알겠잖아요. 그 책 제목이 헤라클레스의 고역과 모험이라는 그 책의 사파로 그려진 겁니다.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건 그 궁전에 들어가 있는 한쪽 기둥 위에 기둥인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괴물을 발로 누르고 있는 헤라클레스와 헤시오네. 이게 한스 쉐르페라는 조각가가 1893년에 그린 건데 이게 딱 어떻게 어느 부분에 올라타서 있는 형태로 절묘하게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조각이 있었던 건물입니다. 굉장히 멋있어서 따로 가져와 봤어요. 성 미셸이라는 궁인가? 뭐 그 중에 한 부분이고요. 한쪽 윙, 한쪽 날개죠. 한쪽 날개 부분. 건물이 되게 아름답더라고. 여기 이런 조각들 중에 하나에 있는 거죠. 요건가? 요건가? 확대해 볼 수 있나? 다 헤라클레스죠? 그죠? 딱 봐도 그 언장한 사람이 있고 요거죠. 요거. 멋있을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보면. 그거고 요거는 또 그 나중에 트로이로 쳐들어가서 복수하고 있는 헤라클레스이고요. 딱 분위기 봐도 벽하고 그러니까 이건 저기 폼페이오스에 있는 겁니다. 폼페이오. 집 이름이 로레이우스 티부티누스의 집. 예. 또 몽둥이 들고 있는 게 헤라클레스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갈 때 게리온의 서대를 가지러 갑니다. 이 서쪽엔 오케아노스강, 그러니까 이제 서쪽이라는 게 지중해 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죠? 서양 유럽의 끝, 그러니까 영국 쪽으로 나가는 북대서양 쪽으로 나가는 그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있죠. 스페인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해협. 그게 이제 지중해의 출구자 입구잖아요. 거기 바깥쪽이니까 그리스인들에겐 그게 오케아노스 쪽이 오케아노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게리온이라는 사람 존재는 오케아노스 강, 뭐 그들에겐 강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강인데 그 강에 있는 섬 속에 사는 존재고 몸뚱아리가 3개, 삼중인간. 그래서 뭐 그려지는 방식이 뭐 허리 부분이 붙어 있는 셋일 수도 있고 하반신은 같고 상반신이 셋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이 메두사의 머리에서 그 페가소스하고 크리사오르가 나왔죠. 크리사오르는 황금칼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 크리사오스의 아들입니다. 크리사오르는 멀쩡하게 생겼더구만 그 아들은 이렇게 삼중인간이 됐어요. 이 개를 기르고 있는데 개가 머리가 둘이에요. 오르토로스라는 개인데 또는 오르토스라는 개인데 이 오르토스가 여러 괴물들의 아버지가 됐죠. 전에도 한번 나왔는데 그 게리온은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머리셋 달린 케르베로스를 데리고 있는 하데스와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케아노스로 가려면, 오케아노스를 건너서 섬까지 가려면 뭐가 탈 게 필요한데, 그때 헤라클레스가 사용한 게 이제 태양신의 황금잔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죠. 이 태양신 황금잔을 얻게 된 이제 사연도 재밌는데, 가는 길에 해가 너무 뜨겁다고 헤라클레스가 뭐 활을 겨눠서 태양을 떨어뜨리겠다고 했던 그 기계에 태양신이 마음에 들어서, 이 태양신은 헬리오스일 가능성이 있죠. 내줬다, 빌려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리스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 하고 신화시 때는 당연히 지구가 일종의 뭐 어떤 둥글럽적한 원반 같은 거라고 생각한 거, 자기네들 사는 동네가.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마치 그거는 이렇게 반구 같은 유리 덮개 같은 게 덮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 위를 이렇게 태양 마차가 지나간 거죠. 동에서 서쪽으로. 그러고 나서는 밤에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뜰 수가 없어요. 서에서 동쪽으로 갈 수가 없죠. 왜? 밤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숙면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태양신이 이 황금 잔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옆을 돌아서, 그러니까 오케아노스를 돌아서 동쪽으로 다시 갔다가 아침에 기다렸다 다시 뜨고, 뭐 이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건데, 그 황금잔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게리온을 무찌르고 이러는 건 뭐 별 일이 아니었는데, 그 소떼를 몰고 오는 와중에 이제 그 소떼를 욕심내는 사람들, 뭐 카쿠스라는 입에서 불을 뿜는 카쿠스 같은 존재들, 또는 뭐 헤라가 또 쇠파리를 보내서 소떼를 흩어놓고 막 이러는 바람에 일부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히랍 북부로 가서 이제 들소가 됐는데, 이 들소들은 뭐 역사 시대에 와서 사냥에 의해서 멸종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소하면 보통 이제 아메리칸 버팔로를 많이 생각하는데, 예전엔 유럽에도 들소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 게리온, 여기 몸이 셋, 다리도 셋, 머리도 셋 이렇게 돼 있죠. 허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헤라클레스가 저쪽에 있고, 이 방패가 지금 방패도 세 개죠. 이 화질이 좀 안 좋긴 한데 저 메두사 머리처럼 돼 있죠. 메두사의 머리에서 나온, 그러니까 메두사가 할머니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기원전 6세기 작품이고요. 루브르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가끔 우리 나오는 신곡,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사파예요. 이 화가 그림도 화가 이름도 할 걸. 이게 이제 게리온이거든요. 게리온을 이제 삼중의 인간이라고 한 거를 다른 식으로 형성한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하나잖아, 지금 몸뚱아리도 하나인데 얼굴은 사람 얼굴, 그죠? 이쪽에 표범 무늬가 있고 끝에는 전갈의 동침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삼중인간이라고 형상화한 건데, 이거 윌리엄 브레이크 작품입니다. 맞아. 딱 보면 또 알 수 있겠죠. 영국의 시인이자 판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작품인데, 그 신곡에서 모티브를 따온 거죠. 이 둘이 타고 있어요. 한쪽이 단테이고 한쪽이 메르길리우스. 전에 얘기했죠. 아이네스라는 로마 건국 서사시를 쓴 로마의 시인인데, 이제 윌리엄 브레이크도 그렇고 단테도 그렇고 이 지금 게리온을 어떤 기만의 상징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겉은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독침으로 찌르는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독특하게 이제 그 단테가 문학의 기만을 상징한 겁니다. 문학은 허구잖아요. 문학은 허구인데 그 허구가 거짓이니까 거짓. 그것이 갖고는 위험성인데 이성의 화신인 메르길리우스가 딱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학의 허구는 이성이 조정할 때 안전하고 좋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담았다고 합니다. 1824년에서 27년 작품.
자, 이 카코스를 물리치는 장면인데, 카코스가 헤라클레스가 잘 땐가? 그래서 훔쳐다가 그 동굴 속에다 숨겨놨는데, 헤라클레스가 이렇게 나머지 소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소들끼리 서로 음매음매하면서 신호를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카코스를 적발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도 지금 불을 뿜고 있는 카쿠스를, 이 카쿠스는 라틴어 발음인 것 같고, 여기 카쿠스라고 써있 카쿰 플라미보문, 불 뿜는 카쿠스, 헤라클레스 어프리는 미트, 제압하다라는 뜻일 테고, 요거는 앞가 작품이, 이 작품이 기안 바티스타 란게티 작품이고요. 1660년에서 1675년 사이 작품이고, 요 지금 판화 작품이 베함과 쉐발트, 한쪽이 이제 기본 밑그림을 그리고 또 한쪽이 이걸 팠죠. 동판이니까 1545년 작품입니다. 이건 뒤러, 독일의 유명한 화가 뒤러의 작품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은데, 여기 여자가 하나 있죠. 카카라고 합니다. 카쿠스의 여동생인데, 또 헤라클레스한테 반해서 오빠를 밀고 했다라는 뭐 얘기가 또 있죠. 이거는 1496년 작품이고요. 아까 이제 헤라클레스의 기둥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양쪽, 아프리카 쪽하고 스페인 쪽 기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브랄타, 네, 이제 북쪽 해안,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쪽 해안이고, 그 예벨무사라고 저쪽 스페인 쪽, 이게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예벨무사와 그다음에 지브롤타, 아까 그 바위. 그래서 이제 배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들어오는 장면인가요? 저기 황금 잔을 타고 가는 헤라클레스. 눈이 동그랗게 뜬 게 약간 광기가 보이죠? 몽둥이와 활을 다 갖고 있고, 이거는 두리스 화가의 작품으로 돼 있고, 기원전 380년 작품입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앞에서 내가 강의할 때 그 각 지역마다 지중해를 각 지역마다 자기 식으로 부르는 이름들이 있다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앞바다를. 여기 흑해는 이제 지중해는 아니고, 여기 에게해, 여기 보이시죠? 이오니아해, 여기가 이제 시칠리와 아테네 사이에 있는 바다. 여긴 아드리아해라고, 아드리아해, 북쪽에 있는 사이에 있는 바다를 아드리아해. 튀르헤니아 바다. 여기 여기도 이탈리아와 저기 콜시카 이쪽에 있는 바다. 요 사이에 있는 바다들이죠, 주로 다. 발레아라 바다. 바르셀로나 여기 있군요. 그다음에 여기 레반틴 씨. 레반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레반트 지역. 전체는 이제 지중해인 거고요. 그죠? 그림이 좀 보이시죠? 이즈미르, 요즘에 터키 수도, 예전엔 이스탄불이 수도였고요. 이쪽이 이제 아까 얘기한 트라케 지역 이쪽이고요. 불가리아의 소피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여기 있죠. 아이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